소리뉴스는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월 14일 수요일 뉴스웨이브 25 소리뉴스입니다. 한인 1.5세 사라박 의원이 조지아주 둘루스시 역사상 첫 이민자 출신 여성 시의원으로 공식 취임하며 새로운 정치사의 한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둘루스시는 12일 오후 시청 본회의장에서 제1지구 신임 시의원 사라박 의원의 취임 선서식을 개최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방선거에서 총 2,527표 중 54%를 얻어 당선됐으며 둘루스시 150년 역사상 첫 한인 이민자 출신이자 최초의 아시아계 여성 시의원으로 기록됐습니다. 취임식은 찰스 L. 베럿 둘루스 법원 수석판사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박 의원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시민의 안녕과 도시의 번영을 위해 헌신할 것을 선서하며 4년 임기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렉 위트록 둘루스 시장은 축사에서 워킹맘이자 전직 공무원인 사라박의 취임은 둘루스 최초의 이민자 여성 시의원이 탄생한 순간이라며 이는 단순한 새해 새 의회의 시작이 아니라 혁신적인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날 취임식에서는 1월 13일 미주 한인의 날 제123주년을 기념하는 공식 선포식이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 의원과 위트록 시장은 선언문을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 낭독했으며 둘루스 시청사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어 공식 선언문이 울려 퍼지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박 의원은 선언문에서 둘루스시는 한인사회가 제공한 풍부한 문화유산과 기업활동, 공공봉사, 시민 참여를 통해 더욱 굳건해졌다며 상호 존중과 화합, 문화 이해의 폭을 넓혀온 한인들의 공헌을 치하하고 기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환 부총영사, 샘박 조지아주 하원의원, 박은석 애틀란타 한인회장, 존박 브룩헤이븐 시장 등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1998년 도미한 이민 1.5세인 박 의원은 귀넷 카운티 정부 커뮤니티 참여 부서와 홍보팀에서 근무하며 공공행정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는 둘루스 다운타운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박 의원은 취임사를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둘루스를 만들겠다며 소상공인 비즈니스 환경 개선, 주민 참여형 시정 구현, 문화적 다양성 증진을 주요 의정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지역 정계는 사라박 의원의 취임을 계기로 둘루스가 다문화 포용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된 13일 조지아 주청사에서 애틀란타 한인들이 모여 기념식을 열고 한인 이민 123주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은 1903년 1월 13일 한인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처음 도착한 날을 기념해 제정된 민족 기념일로 연방의회와 각 지역에서 공식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마이클 박 미주 한인재단 애틀란타 지회장, 홍수정 샘박 조지아주 하원의원, 이준호 애틀란타 총영사, 박은석 애틀란타 한인회장, 사라박 둘루스 시의원 등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홍수정 의원과 샘박 의원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미주 한인의 날과 참석한 한인 인사들을 공식 소개했으며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하며 한인사회의 기여와 역사를 함께 기념했습니다. 한편 이날 홍수정 조지아주 하원 의원이 2025-2026 회기 잔여 임기에 하원 공화당 원내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홍 의원은 휴스턴 게인스 전 부의장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아 공화당 원내 지도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원내 부의장은 의원 지원, 재선 전략, 후보자 발굴, 정치자금 모금 등을 총괄하며 의장 부재 시 회의를 주재합니다. 귀넷 홀카운티 일부를 지역구로 둔 홍 의원은 2022년 첫 당선됐으며 현재 선거구 재조정, 재획정위원회 부위원장과 사법위원회 서기를 맡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이른바 아이스에 맞서 싸우자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미네소타에서 아이스 요원이 연루된 총격 사건으로 여성이 사망한 이후 전국적으로 항의 시위가 확산되면서 이민 단속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둘러싼 논쟁이 조지아주 의회로 옮겨온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익명 복면 요원에 의한 무장 단속이 지역사회의 공포를 조성하고 공공안전을 위협한다며 주 차원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킴 잭슨 상원의원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요원들이 얼굴을 가린 채 사실상 범죄 단속과 같은 작전을 벌이는 것은 공공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제 아이스의 가면을 벗길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패키지는 총 4개 법안으로 구성됐습니다. 첫 번째로 SB 389 이민단속 요원의 신분증 배지 착용 의무화 및 복면 금지, 두 번째 SB 390 주지사 승인 없는 조지아주 방위군의 연방 이민단속 투입 제한, 세 번째로 SB 391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민감 장소에서 사법영장 없는 단속 금지, 마지막으로 SB 397 헌법적 권리 침해 시 요원 개인을 상대로 주법원 민사소송 허용한다는 법안입니다. 이에 공화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브라이언 스트릭랜드 상원의원은 연방 요원들이 헌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데 새로운 법적 책임을 만들어 업무를 어렵게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랜디 로버트슨 상원의원도 불편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입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미 연방 주법으로 규제되는 사안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사회 안전과 인권 보호를 내세우며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 집행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미네소타 총격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위와 맞물려 조지아주 의회에서도 이민 단속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주 중부 워싱턴 카운티 교도소에서 지난 일요일 발생한 폭동으로 인해 수감자 3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교도소 면회실 내부에서 순식간에 벌어졌으며 목격자 증언과 가족들의 울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동이 벌어진 면회실에서는 당시 순간의 혼란과 공포가 극에 달했으며 경비원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한 목격자는 갑자기 경비원들이 뛰쳐나갔고 여성 경비원 1명만 남아 방을 지키고 있었다며 무전기에서 문을 열지 마, 들어오면 안 돼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수감자들과 경비원들 사이에 큰 혼란이 있었고 면회객들에게도 급히 밖으로 나가라고 외쳤다고 말했습니다. 목격자는 이어 그 순간 수감자들이 경비원을 제압하며 열쇠를 빼앗고 면회실로 들어왔다며 피와 무기가 널려 있었고 문조차 부서진 상태였다며 당시의 아비규환을 묘사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아흐모드 해처, 지미 트라멜, 테디 잭슨 등 수감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트라멜의 형 아퀴나스 트라멜은 채널2와의 인터뷰에서 동생은 며칠 안에 석방될 예정이었다며 그를 마중 나갈 생각까지 했는데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 해처의 가족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책임자 처벌과 명확한 사건 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조지아주 교정국은 이번 교도소 폭동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에는 폭동 발생 경위, 교도소 경비 시스템과 대응 절차의 문제점, 책임 소지 등에 대한 검토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피해자 가족들과 지역사회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으며 추가 희생자 및 부상자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만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이뤄집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받았습니다.
최종 변론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12산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주도자인 윤 전 대통령과 핵심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가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그 목적, 수단, 실행 양태로 비춰볼 때 국가안보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야 하는 범죄에 대해선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인식을 보이지 않을 뿐더러 피해자인 국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한편 이 밖에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지금까지 1월 14일 수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